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배달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배달기사 민석 씨는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배달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석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고객 불만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배달원이었죠.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바이에 음식을 정리하며 다음 배달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문 내역을 보니 치킨 2마리와 음료수였고 배달 주소는 그가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민석 씨는 치킨집에서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도 고생하네.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해 주셨고 민석 씨는 네, 사장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석 씨는 항상 그랬듯이 고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서둘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민석 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안내문을 보고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1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도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가방을 꼭 안고 갔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민석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12층에 도착한 민석 씨는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203호. 맞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민석 씨는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조금 늦었네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이렇게 늦게 와서 음식 다 식었겠네. 이런 식으로 배달하는 거야? 민석 씨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몇 시에 온 거야? 우리 애들 다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석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5분. 주문 시간으로부터 35분이 걸렸네요. 평소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을 감안하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라고 설명하려던 민석 씨의 말을 고객이 가로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럼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야? 고객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 다시 데워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배달받을 수 없어. 민석 씨는 난감했습니다. 음식을 다시 가게로 가져가서 데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음식을 다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가게에 말씀드려서 할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민석 씨가 대안을 제시하려던 순간 고객이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민석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음식값도 받지 못했고 고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고객이 음식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늦었다고 화를 내시면서 사장님도 당황한 목소리로 그럼 일단 다시 가게로 와. 고객하고 얘기해볼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씨는 음식을 들고 다시 12층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석아, 고객이 방금 전화했는데 내가 음식을 던지고 갔다고 하네. 무슨 일이야?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고객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냥 온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고객은 계속해서 민석 씨가 화를 내며
음식을 거칠게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달원 태도가 정말 불량해요. 다시는 그런 사람 보내지 마세요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민석 씨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객의 말과 자신의 말이 다를 때 누가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는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로 갔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민석아, 앉아봐. 어제 일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 민석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본사에까지 민원을 넣었어. 배달원 태도가 불량하다고, 음식을 던지고 갔다고. 민석 씨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고 온 것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사장님도 난처해 보였습니다. 나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문제는 고객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CCTV까지 확인해 보자고 하네. CCTV 확인. 민석 씨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복도 CCTV에는 민석 씨가 음식 봉지를 들고 있다가 문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각도와 화질 때문에 그 동작이 마치 음식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봐요. 저기서 음식을 던지고 있잖아요. 고객이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은 거예요. 하지만 흐릿한 CCTV 화면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글쎄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라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 일단 며칠간 배달 업무는 중단하고 조사받으세요. 고객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석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와 착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저녁 민석 씨는 유니폼을 벗으며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고객 민원과 CCTV 확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계약 해지가 불가피합니다. 배달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민석 씨의 배달원 생활은 억울한 오해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민석 씨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정말 억울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배달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취업 준비비로 쓰였습니다. 큰 저축은 없었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는 스마트폰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면접 준비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와 착시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왔는데. 밤마다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자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월세, 생활비, 휴대폰 요금 등 고정 비용들이 나가야 하는데 수입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작은 테이블 위에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동전까지 포함해서 18만 원. 한 달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어렵게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해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설명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민석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났던 다른 배달원들, 단골 고객들, 그리고 치킨집 사장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오늘도 고생하느라고 인사해 주시던 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실직 2주 후 어느 오후 민석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다 보니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쓸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젊은이. 돌아보니 이른 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치킨 배달하던 그 젊은이 맞나요? 할아버지의 물음에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역시 맞네요. 저는 1204호에 사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석 씨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셨습니다. 카페에 앉은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저도 모든 걸 봤거든요. 민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께서 봤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1204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복도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죠. 당신이 얼마나 정중하게 행동했는지 다 봤어요. 절대로 음식을 던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문 앞에 놓고 갔죠. 할아버지의 증언에 민석 씨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1203호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건 들었는데 당신이 해고당했다는 걸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민석 씨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CCTV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에는 고화질 CCTV가 하나 더 있어요. 고화질 CCTV가 더 있다고요? 민석 씨가 놀라자 할아버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작년에 새로 설치한 거예요. 12층 엘리베이터 앞쪽에 있는데 복도 전체가 선명하게 보여요. 관리사무소에서 그 CCTV는 확인하지 않았나 봐요. 민석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은 민석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이미 처리된 건인데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결국 고화질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대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화면에 12층 복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확인했던 저화질 CC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날 오후 7시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민석 씨가 배달 가방을 들고 복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 민석 씨는 1203호 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 민석 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문을 닫은 후 민석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한동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음식 봉지를 문 앞에 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음식을 던진 걸로 보이세요? 할아버지께서 관리소장님께 물으셨습니다. 관리소장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놓고 있네요. 고화질 영상에서는 민석 씨가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석 씨에게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민석 씨는 처음에는 그냥 오해였을 수도 있는데 라고 주저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그날 오후 민석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화질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도 영상을 보더니 이건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네요. 일단 조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03호 고객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화질 CCTV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로 정중하게 행동했고 음식을 던지거나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문을 닫아버린 후에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놓고 갔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고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릿한 저화질 CCTV로 착각을 했고 그 순간의 화가 판단을 흐렸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고의가 아닌 착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의 억울함이 풀리자 이제는 복직 문제가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배달업체 본사를 찾은 민석 씨는 경찰 조사 결과와 고화질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본사 관계자들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네요. 민석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복직 처리해드리겠고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본사 이사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석 씨는 마침내 자신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복직 첫날, 민석 씨는 새 유니폼을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치킨집 사장님께서도 정말 고생 많았어.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동료 배달원들도 형, 정말 억울했겠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분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민석 씨는 영원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민석 씨가 인사드리자 할아버지는 젊으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1203호 고객도 민석 씨를 직접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민석 씨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라며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원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민석 씨는 회사에서 모범 배달원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정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본사 대표는 민석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해고당했지만 진실을 찾아 복직한 배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석 씨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같은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민석이처럼 당당하게 일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민석 씨는 신입 배달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민석 씨의 경험담을 들은 신입 배달원들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와는 지금도 가족 같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치킨을 배달할 때마다 잠깐씩 들러서 안부를 묻고 갑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라고 인사드릴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라며 겸손해 하십니다. 오늘도 민석 씨는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길에 나섭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며 그는 생각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자.
그의 얼굴에는 시련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평범한 배달원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한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민석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극적인 반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더욱 감동적인 실화들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